자, 오늘은 변동대와 화성암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저기 마그마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화성암, 그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그마와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뭐 핵심 개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 같은 거, 화산암, 심성암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산성암, 염기성암. 여기에서 좀 사실 여러분이 암석 이름을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 외울 거를 딱 알려줄 테니까 그것만 좀 힘차게 딱 외우고 끝냅시다. 일단 마그마의 성분, 뭐 마그마의 성분이 다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일단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마그마가 조성이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화성암이 생긴다는 거. 자, 한번 보죠, 뭐.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화성암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그 암석을 여러분이 분류를 할 때, 자, 보세요. 암석을 분류를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불. 그러니까 마그마가 굳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암석 있죠.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불에서 생성된 암석이라고 해가지고 화성암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 퇴적암은 사실 예전에 수성암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물 속에서 주로 생기거든요. 퇴적암이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나오니까 퇴적암이 물 속에서 뭔가 그 모래, 자갈, 진흙 이런 애들이 막 쌓여가지고 굳어져서 생긴 암석. 그걸 우리가 퇴적돼서 생긴 암석, 퇴적암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화성암이랑 퇴적암이 열을 받거나 압력을 받아가지고 막 변성된 거를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성암. 됐죠? 그래서 사실 그 변성함은 주로 이제 지구과학 2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 저 지구과학 1에서는 화성암이랑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지금 오늘은 화성암, 그러니까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마그마랑 용암의 차이는 뭐냐면 마그마는 그 지하 깊숙한 곳에 뜨겁게 이렇게 녹아 있으면 마그마라고 하고 그게 위로 분출돼 갖고 지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면 우리가 용암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자 지금 보면은 이 둘 다 화성암이거든요. 둘 다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색깔이 다르죠? 하나는 좀 밝은 색이고 하나는 까만색이고 왜 이렇게 같은 화성암인데 차이가 나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봅시다. 자, 먼저 그 화성암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화성암이요. 화성암. 자, 불에서 생성된 암석이에요. 화성암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게 자, 여기 그려볼게요. 여기 나무 있고, 그죠? 여기 집도 있고, 선생님 그림 되게 잘 그린다고 했죠? 그죠? 야, 여기서 이제, 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에서 심성암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용암 같은 거 흘러서 굳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화산 폭발에서 생긴 암석, 화산암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그 화산암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현무암, 안산암. 여러분 이거 써두시면 좋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문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심성암은 반려암, 그 다음에 섬로감, 그 다음에 화강암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화성암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갖고 생성된 심성암, 깊은 곳에서 생성된 심성암이랑 바깥으로 용암이 분출해서 확 빠르게 식어갖고 굳어진 화산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화산암의 종류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심성암의 반려암, 솜로암, 화강암 이렇게 세 개로 나눈댔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또 무슨 차이인지 알아야죠.
자, 얘네들은 무슨 차이냐면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자, 색깔이 왜 다르냐면은 뭐 왜 다르겠어요? 그 성분이 달라서 다른 거겠죠. 그죠? 그 암석의 성분이.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요쪽으로 갈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SiO2 성분이 많아져요. SiO2 성분이. 그래서 밝은 색을 띠게 돼요. 자, 여러분 그 SiO2 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규소랑 산소가 결합한 이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광물들은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SiO2가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밝은 색을 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SiO2가 사실 그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게 SiO2가 이게 그 화학식만 보면 석영이라는 광물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여러분 유리에 쓰인다든지 이렇게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이에요. 석영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SiO2는 이 석영은 아니고요. 그냥 그 왜 저기 막 돌멩이 화학 성분이 막 엄청 많은데 그 SiO2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SiO2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밝은 색을 띠고 이 SiO2의 그 성분비에 따라서 우리가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뭐 발암, 솜로감, 화강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iO2 함량이 좀 적은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염기성암이라고 하고요. 염기성암. 그다음에 SiO2가 좀 많은 애들 있죠. 유무암, 화강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산성암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알아두세요. 산성암. 됐죠? 이게 물론 여기는 이제 중성암이겠죠. 중성암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얘네들이 막 진짜 산성 염기성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막 유무암이랑 화강암 막 핥아 보면 신맛 나고 현무암은 쓴맛 나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의 과학자들이 어떤 그 산성, 염기성 이런 거랑 이 암석이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건데 나중에 결국에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도 그냥 지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데 SiO2가 많다 그러면 산성암, SiO2가 적다 그러면 염기성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또 요로 갈수록은 뭐가 많아지냐면 그 철이랑 마그네슘이 함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철이랑 마그네슘 함량이 많으면은 주로 이제 어두운 색을 띄어요. 어두운 색. 그래서 현무암이랑 발려암은 저 어두운 색을 띠고요.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아서. 그리고 유무암, 화강암은 SiO2 성분이 많아서 밝은 색을 띠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SiO2 함량이 근데 많고 적고가 대체 몇 퍼센트냐? 그래서 이 기준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제 몇 퍼센트냐면은 주로 이제 52%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52%. SiO2가 한 52%보다 적으면 현무암, 그리고 63%보다 많으면 뭐 유무암, 화강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이 수치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도저히 못 외우겠으면 50%, 60% 이렇게라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화산암과 심성암의 차이는 뭐냐면 화산암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뿜어져 나서 빨리 식어내고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다 보면은 이게 입자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입자가 성장을 해서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큰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립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출돼 갖고 이렇게 빨리 식어버리면은 입자가 굉장히 막 이렇게 작게 생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미세하다 할 때 그 세자 써서 세립질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뭐 선생님 글로만 나타내니까 좀 헷갈릴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외우셔야 돼요. 현안유 반섬화, 현안유 반섬화, 현안유 반섬화. 자, 따라해 보세요. 현안유 반섬화, 반섬화, 현안유 반섬화. 자, 이게 뭔지 알겠죠? 이 앞에 거 그 앞 글자만 딴 거거든요. 현, 안, 유, 반, 섬, 화. 자, 여러분은 앞으로
화성암에 대한 문제, 뭐 마그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를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절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지 마시고요. 실수하니까. 무조건 마그마나 화성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현안류 반서마 쓰고 시작하세요. 알겠죠? 쓰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 현안류가 뭐라고 했죠, 아까? 자, 화성암을 두 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뭐라고? 화산암이랑 여기 심성암. 그죠? 근데 각각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었던 거. 그죠? 여러분이 그 여기서 용어를 조심해야 되는 게 화성암이라는 거, 화산암, 화강암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정확히 하셔야 돼요. 화성암은 그냥 그 마그마나 용암 굳어져서 생긴 암석 전체를 말하는 거고, 화산암은 그 화산 폭발에서 생긴 암석을 말을 하는 거고, 빨리 식어갖고 생긴 거. 화강암은 또 심성암 중에서 그 산성암인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됐죠? 자, 여기 그림을 나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화산암 이거는 위로 분출해서 빨리 식은 거, 그리고 심성암은 밑에서 천천히 식은 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립질이라고 했고요. 그 조직이 이거는 이제 세립질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게 알갱이 크기가 대체적으로 좀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좀 큼직큼직한 걸 알 수 있죠. 근데 세립질은 알갱이가 잘 이렇게 안 보여요.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로 갈수록 뭐가 많다고 했어요? SiO2의 함량이 많다고 했죠. SiO2 함량. 자, 그래서 SiO2 함량이 52% 미친 거를 이제 현무암 또는 반려암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염기성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염기성암 이렇게 부르는 거고, SiO2 함량이 63% 이상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성암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그 사이를 중성암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로 갈수록 뭐가 많다? Fe랑 마그네슘,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근데 물론 이게 철이랑 마그네슘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SiO2 함량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SiO2 함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철이랑 마그네슘 함량이 많은 거니까 어두운 색을 띈다 이런 식으로 뭐 알아서 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그 정리해 놓은 거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이걸 나누는 거는 뭐였어요? 그 SiO2 함량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SiO2 함량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 근데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Fe랑 Mg가 많으면 어두운 색을 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화산암이랑 심성암 나누는 건 뭐예요?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으면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었으면 이제 화산암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으면은 입자가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 입자가 성장할 시간이 있어서 커지기 때문에 조립질이 되는데 지표로 분출해서 빠르게 식으면은 세립질이 된다는 거. 됐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구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화산암, 심성암으로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SiO2 함량에 따라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다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암석들은 입자 크기가 큰 조립질 암석들이라고 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심성암이라고 한다. 심성암. 근데 심성암의 종류에 반섬화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빨리 식은 거는 이제 입자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세립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세립질 이걸 이제 우리가 화산암, 화산 폭발에서 생긴 거 화산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산암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나눈다. 자, 근데 각각 화산암과 심성암에서 현안유 또는 반섬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다? 그쵸, SiO2의 함량이다. SiO2의 함량 52%, 63% 이걸 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그림 알려주는 건데, 이게 빨리 식으면 하여튼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천천히 식으면 입자가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입자가 크게 된다는 거,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게 이제 편광 현미경이라고 해서 그 암석을 얇게 잘라갖고 현미경으로 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심성암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봐도 이게 입자 크기가 커요. 물론 이게 눈으로 봐도
입자 크기가 보일 정도로 큰데 이제 이렇게 그 화산암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마그마나 용암의 냉각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 조직이 달라진 거죠. 자, 이걸 뭐라고? 조립질.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뭐라고 한다? 세립질이라고 한다. 됐죠? 조립질과 세립질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막 이런 거 물어봤다고 해봐요. 자, 요거 무슨 암석이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 모르겠으면 쓰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현, 안, 유, 반, 섬, 화. 그죠? 이게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다 풀려요. 지금 요거 밝은 색이면서 입자 크기 크죠? 자, 입자 크기 크다는 거는 심성암이라는 거니까 요 세 개 중 하나죠. 근데 밝은 색이니까 뭔 거예요? 화강암인 거예요. 화강암. 그래서 이게 화강암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요거는 뭘까? 자, 입자 크기는 작은데 밝은 색이다. 자,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우리가 일단 화산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밝은 색이니까 현안유 중에 뭐예요? 유문암이다. 그래서 이거 유문암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현무암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입자 크기가 작고 어두운 색을 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자, 아무튼 반려암, 화강암, 현무암, 유문암 이렇게 보면은 반려암은 입자 크기가 크고 어두운 색, 현무암은 입자 크기가 작은데 어두운 색, 화강암은 입자 크기가 큰데 밝고, 유문암 입자 크기 작은데 밝고 이런 식으로 다 일단 쓰시면 현안유, 반섬화 쓰고 나면은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됐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반려암이랑 현무암은 사실은 성분이 같나요? 다르나요? 그 돌멩이의 성분이 같아요? 달라요? 이 반려암과 현무암 같아요. 왜? SiO2 성분이 비슷하니까. 그죠? SiO2 성분이 비슷하니까 그 성분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생긴 거예요? 입자 크기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잖아요. 자, 이거는 뭔 차이다? 마그마가 얼마나 빠르게 식었냐, 그 냉각 속도에 따라서 조직만 달랐을 뿐이지, 반려암이랑 현무암은 기본적으로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화강암이랑 유문암도 성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SiO2가, 그죠? SiO2가 63%보다 높은 애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분은 비슷해. 근데 생긴 게 조직이 다르죠. 하나는 입자 크기 크고 작고. 왜? 냉각 속도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리질 암석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질 암석. 이게 뭐냐면은 그 화산암 중에서 냉각 속도가, 그러니까 너무 진짜 너무너무 그냥 완전 순식간에 굳어버릴 정도로 빠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결정 자체가 아예 안 생겨버려요. 결정이 작은 게 아니고 결정이 아예 안 생겨요. 아까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유문암 현미경으로 보면 이 입자 크기 되게 작죠. 근데 이건 작은데 있긴 있는데 아예 입자 자체가 이렇게 안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리질이라고 해요. 유리질. 그 아까 입자 크기 작은 게 세립질이라고 했잖아요. 세립질보다 한술 더 떠갖고 아예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유리질 암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질 암석도 그 화산암의 일종이죠. 이게 흔한 건 아닌데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흑요암 같은 거. 흑요석. 이 흑요암을 이게 잘라갖고 현미경을 보면 이게 입자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요런 걸 우리가 유리질 암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심성암이랑 여기 화산암 이렇게 있을 때 이 조직이 뭐냐고 물어보면 화산암, 뭐 심성암은 뭐 조립질인 거 아까 배웠고요. 근데 화산암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세립질이라고 했는데 이 세립질에다가 간혹 유리질이라는 특이한 암석이 나오기도 한다.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심화적인 거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그
아까 전에 그 염기성암이랑 산성암이 있었잖아요. 이 염기성암이 그 왜 어두운 색을 띠냐면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다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고철질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 철이 많다. 뭐 이런 뜻이죠. 고철질암이라고 부르고, 이 산성암은 SiO2가 성분이 높다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규장질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규장질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왜 규장질암이라고 하냐면 여기 규소랑 그 장석 성분이 많아서 뭐 규장질암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 주로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밝은 색을 띠잖아요. 밝은 색. 그리고 염기성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데, 그 암석이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알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화강암이라는 암석이잖아요. 그 암석에 보면은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광물이라고 해요. 광물. 그래서 그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건데, 그 광물이,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저기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광물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많으면 어떤 색을 띠느냐? 어두운 색을 띠요. 왜냐면 얘들이 어두운 광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석, 석영, 이런 애들이 많으면 이제 주로 밝은 색을 띈다는 거. 혹시 저 심화적으로 알아둘 친구들은 알아두세요. 알겠죠? 뭐 이 광물에 대해서 지구과학 원에서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감람석, 휘석, 각섬석이 많으면 어두운 색, 장석, 석영이 많으면 밝은 색. 요거를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안유 반섬화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현안유 반섬화 이거 무조건 쓰고 시작하시라는 거, 문제 푸실 때.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볼게요.